다인경제 이승주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저희 만났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요지가 뭐였냐면 대표님의 요지는 이제부터는 당분간은 또다시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진단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 종목장이 언제까지 될까는 기승전 삼성전자한테 달린 것 같고 네. 파생시장 롱숏에 달린 것 같아요. 네. 제가 2,500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그 CPI 모멘텀으로 14, 15대 네. 오히려 지수는 갇혀 있는 것 같고 2,400과 2,500 박스라고 전략을 세워들어서 그렇죠. 시가상위 종목도 오히려 때려라. 그 네. 삼성전자 때려갖고 오히려 중저가 옐로우칩에 정책 테마주 가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훨씬 나을 거다가 요새 아주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언제까지 1차면 12월 13일까지. 네. 13일이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CPI 발표돼요. 한 번 더. 네. CPI 우리가 7.7에서 한 네.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 또 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뭐 15일은 50bp 거의 확정인 네. 것 같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는 요새 연준이 의장이 그 관련된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얘기해서 네. 그냥 무대의 그 배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포 역할하는 배우, 하나는 뭐 안도하게끔 하는 배우. 네. 그 역할들을 하는 것 같지 실제는 제가 생각하는 13일 CPI가 최종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면 CPI 승부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은 저는 이번에는 7.5나 그 아래에다 승부 보겠습니다. 7.7에서 이제는 7.5까지도 예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그 후행 지표들 그 렌트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후행 지표거든요. 네.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이제 렌트비도 떨어질 거고 유가가 그 사이에 또 95불에서 거의 급락을 하니까 저는 뭐 7.5나 그 아래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때쯤에 네.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때쯤에 다시 시가상위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종목장이 순환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중동 쪽이나 또 채권을 건드리는 뭐 여러 가지의 또 그 경제 외적인 변수들이 네네.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 요 세 가지 갖고 측정합니다. 달러 인덱스, 원달러, 유로. 네. 요거를 매일 선을 그어갖고 이 상황만 안 나오면 돼요. 110불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100불 깨면 환호인데 그거는 CPI가 7.5나 그 아래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 사이에는 그냥 105 깨면 땡겨주고 100한 9나 10 가면 두들겨 맞고 뭐 그 박스가 아직도 한 달 정도 계속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소리 딱 7.5 예측 이렇게 딱 해놨는데 지금 추세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한 6개월 지나면 5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CPI의 그 7이 이 아래로 가면 이제 이 지표의 그 영향력보다 또 다른 변수를 자꾸 공포를 막을 뭐 경기 침체나 뭐 다른 걸로요. 그래서 네. 이번 그 12월 13일까지는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는 1,400원만 돌파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110불 돌파 니꼬로 1,400 이렇게 잡으면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1,300, 1,400의 중심값 1,450 갖고 20원, 30원 올랐다, 20원, 30원 빠지는 그런 변동성 이런 것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유럽 증시 대표적인 닥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건 네. 유로화를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닥스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상단이. 네. 네. 15,000원에서는 강한 저항을 받을 것 같거든요. 지금 14,000, 12,000과 12,500에 사라고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단기간에 2,000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에너지가 이제 윗방향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그 시나리오 이렇게 짜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좀 해석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돼요? 이게 12월 8일 날 만기니까 12월물이 끝나고 3월물로 롤오버 시키냐 청산시키냐 게임이 여기 8일 날 결정이 될 거고요. 오늘부터 거래 일수는 13일입니다. 네, 그리고 요 12월 13일이 말씀하신 CPI. CPI. 네, 거래 일수는 15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미국 증시는 이게 우리나라 국내 거래 일수 기준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이틀을 빼야죠.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그렇죠. 목요일 휴장, 네. 현지 시간 기준으로 네. 금요일도 조기 회장이니까. 그러면 네. 이거를 읽는 방법은요. 네, 저는 최대 상단을 335, 2,580에 2,600을 봅니다. 아, 이게 가능하려면 저는 CPI가 7.5나 그 아래 내려와야 가능하지 그 사이에 가능할 그 이벤트 드라이브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뭐 삼성전자가 뭐 M&A라거나 진짜 앨런 머스크가 영종도나 우리나라한테 뭐 대규모 또 투자를 공장 짓고 뭔가 큰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오늘 얘기 나온 기가 팩토리가 정말로 예, 현실화 되거나. 현실적으로 뭔가 네.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거나. 네, 그렇게 되면은 갖다 얘기해서 테슬라 주가가 계속 50 최저가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150에서 160 사이에 바닥 찍고 단기간에 250 가는 에너지가 나올 거고 그럼 나스닥이 또 급등해 줄 거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이벤트를 미리 시나리오로 짜봅니다. 근데 그거는 실현 가능성은 당장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전기를 지금 시나리오상 해보자면 CPI로 시장은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다. 그동안의 거래일로는 한 13일, 15일 정도 남아있는데 7.5를 기준으로 해서 7.5 혹은 그 밑으로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대형주나 지수가 좀 갈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장 그때까지 화려할 것 같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가 30개 종목들을 지쳐가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현대차, 기아, 뭐 심지어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요번에 공격 하방을 그동안 주도주였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나 이런 거 갖고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한 2,000원 정도 흘러내리게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공격적으로 매도했기보다는 안 사줬을 뿐입니다. 네.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그래서 이 롤오버 작업이 어떻게 되냐까지는 저는 이 포지션 동향을 보면 못 올라요. 시가장애 종목들은. 그래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녹색입니다. 요게 녹색이 네. 310과 320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2,400은 지지해주고 2,500 가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요 안에서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은 노상 구경만 할 겁니다. 네. 마이너스 3은 5%. 그 다음에 플러스 5%.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그야말로 갇혀 있고 예. 답답한. 네. 그러면서 비교 심리로 더 열받게 할 거예요. 다른 잘 가는 것들 보면. 예. 네. 갑자기 상한가 치는 것들 막 나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형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를 견뎌야 되냐면 이걸 팔아갖고 손절하거나 이걸 끊어서 소위 말하는 중저가 옐로칩을 가는데 내가 막차 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계속 지금 비교 심리로 거의 한 달 동안 전개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전번 주에도 빨리 빠져나와라. 가성비 없다. 종목장을 계속 체크하라.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100포인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300과 2,300. 삼성전자 6만전자 살짝 깼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율이나 뭔가 다른 아까 얘기한 대로 변수가. 달러 인덱스 네. 110불 다시 1,400원까지 뭔가 그런 변수 그리고 갖고 하루에 한 1조 합쳐서 때리는 그런 걸 맞게끔 하고 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런데 대형주는 그때가 최적의 매수 타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공포 만들 때가 최적의 매수 색깔이고 그 다음에 최고 빨간 색깔은 저는 이 CPI 지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만기 지나서 나오지. 선물 동시 만기 지나서 롤오버 시키고 나서 나오지. 그전에는 335 환산지수 2580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두 가지 시나리오 가장 확률이 녹색 아니면 까만색입니다. 네. 요 까만색이 어디냐면 요번 11월 15일 고점 찍은 자리입니다. 요게 선물로는 325. 그러니까 요 안에 그러면 요거를 결정하는 게 저는 이거 같아요. 나스닥도 15일 기준으로 거래일수 15일 그러니까 13일 기준으로 딱 거놓고 이 하늘색이 이제 가장 그 나쁜 시나리오죠. 나스닥이 요번 11월 17일과 그 11,000에서 돌아섰거든요. 이거를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서 직전 저점은 깨지 않겠지만 이걸 위협하는 장. 이게 이제 그러면 기술주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네. 이런 장이 나올 때 이거 뭐 달러 강세가 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근데 요 시나리오는 저는 확률 뭐 20, 30%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도 초록색 아니면 빨간 색깔인데 아까 그 까만 시나리오로 조금 우리가 2,500을 좀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려면 이 빨간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나스닥이 12,000이나 12,500까지 한번 나와주는. 네. 그러려면 그동안 빠진 기술주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올라가주는 장.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12월 13, 15까지는 종목에만 집중하자. 그것도 종목도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면서 순환이 된다고 그러지만 다 끌개가 있어야 돼요. 끌어당기는 어떤 매개체에 정부 주도형 정책 관련주. 그 끌개라는 게 어떤 호재가 좀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네. 저 미래 꿈이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고 그것만 매개체만 있으면 안 돼요. 수급이 들어와서 선도주를 딱 만들어줘요. 요새 현대건설 기계라는 끌개가 나오니까 잘 그 갔다. 주변으로 네. 간단히 얘기해서 전력 설비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네옴이라는 하나의 끌개가 대장주 선도주를 만드니까 여기도 네옴입니다. 저기도 네옴이다는 끌개가 나왔고 오늘 최근에 이제 레몽레인이라든지 재벌집 막내딸, 막내 아들이죠. 막내딸이었나. 그리고 그 중국에서 뭔가 한알령. 한알령 여러 가지 이런 거리가 나오니까 컨텐츠가 또 네. 나오고 이런 게 순환이 계속되는 것도 다 끌개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런 끌개 때는 선도주가 하나 나옵니다. 꼭. 네. 야, 이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나?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시장은 저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참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그림은 해석을 꼭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다소 이렇게 처음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카지노 각도로 지금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비율 매도를 하시거나 어느 선을 깨면은 나머지도 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저 정도의 급격한 각도로 올라간 종목들. 저는 이거를 사망 각도, 카지노 각도라고 봅니다. 네.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배열을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정배열에 다친다. 꼭 실전은 정배열에 다쳐요. 이 122격이 100% 이상, 120 평균이 10,000원인데 주가는 20,000원, 3. 우리 그때 눈에 콩카풀 씌우거든요. 꼭 그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그 초보 투자자는 못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서 역부자 나오고 급락해갖고 그냥 야 이런 국면 나올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그냥 역배열에 121선 밑에서 그냥 거래도 없이 그냥 이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카지노 각도 나오는 거를 팔아서 저는 이거를 계절로 표현하면 겨울의 구간 모든 게 역배열이면서 단기 이평선 5일선, 11선, 21선이 수렴되는 그래프들. 그럼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힘든 구간을 지나는 종목들 아닙니까? 예, 사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다음 순환으로 정부의 정책 끌기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요새 미디어 관련주도 여기 있다가 지금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 타점 뭘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뭔가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뭘까요? 뭘 좀 보면 좋을까요? 후보들로. 저는 철도에서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이제 그 전력 설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재룡 전기나 이런 것들 뭐 현대 일렉트로닉 너무 급등했어요. 그러면 해인이나 일진 전기들 거기서 상대 속도로 아직까지 못 간 것들을 찾아낼 것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지금 장이 종목장인데 제가 이걸 대주주의 탐욕이라고 그럴까요? 주가가 많이 싸지니까 상속을 하거나 요새 옛날 같으면 이제 바이오 투자 조합이라든지 사모펀드 같이 요새 뭐랄까 상속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옛날 1세대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산주로 얘기들 하는 기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자산들이 많아요. 땅이나 건물이나 뭐 다른 거. 네. 그러면 근데 그 종목들의 특징이 또 유동성이 작아요. 아, 약간 그 수급이나 품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속이거나 싸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머니 게임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패턴화되고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네. 여기 금양이 그런 패턴입니다. 이런 게 잔잔하다가 요새 여러분들 보면 아니 이런 종목들이 다 있어 할 종목들이 순식간에 3배, 5배 간 것들이 중저가 연료집에서 꽤 많습니다. 이게 이제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말씀하시는. 예, 방림, 네. 금양, 뭐 영풍, 제지 뭐 할 거 없이. 그리고 옆에 거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중저가 연료집에서 건설 기계로 하나의 선도주를 만든 거고요. 근데 각도로 치면 아까 보여주신 그 카지노 각도가 이런 각도 아니에요? 예, 이게 카지노 각도죠. 네. 아니 현대건설 기계도 3만 원, 3만 원 5천 원. 우리가 이 방송 보시면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이걸 6만 원대에서 여기서는 이제 10% 정도 남았나? 여기서 왜 삽니까? 있는 자의 그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쪽에서 아직까지 이게 다 전 세계적인 SOC나 미국 공장 짓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아직도 못 갔던 것들 많아요. 해인이나 현대 에버다임이나 아니면 여기 갈 때 전력 설비 그 배전기 뭐 이런 것들 중에 아직까지 못 간 것들 일진전기 뭐 수없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기업을 조사해 갖고 적자 기업만 아니고 뭐 이익이 우상향이 되면 인기가 없을 뿐이지 수급 들어오면 순환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미지를 체크합니다. 지금 선도주로서 하나 딱 보여요. 이게 현대건설 기계라면 여기서 키 맞추기를 아직까지 못 간 것들이 쫙쫙 있거든요. 전력 설비라든지 그 기계 관련된 그럼 거기서 종목 찾기 하시는 게 더 나을 거고 앞으로 연말 연초장이지만 오히려 이런 패턴들이 더 강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한번 역발상 전략으로 해드렸던 게 이 메리츠 금융 지주 아닙니까? 어제 뭐 3인방이 일제히 네, 그러니까 상한가를. 이런 것들도 2만 원과 2만 2천 원대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절대 부도 안 난다. 시스템 붕괴 안 시킨다. 겁내지 마라. 그래 갖고 역발상 전략을 샀다면 지금 이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이슈만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메리츠 증권이랑 화재는 내년 초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거를 두 회사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좀 부족했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굉장히 환호를 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 설명을 왜 들어요? 결론은 그 설명 듣는 거는 저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이미 오르고 나서? 오르고 나서. 주식이라는 건 공포회사 갖고 설명 듣고 누구나 다 삼척동작 할 때는 오히려 트레이딩 구간이거나 차익 실현 구간이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얘네만의 사정이 아니겠구나. 이게 메리츠 금융지주가 부동산 PF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에서 네. 이거를 대주주 뭐의 결단에 의해서 주주 친화로 이렇게 결단했다면 네.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럴 때 단물고를 찾아요. 단물고. 그러니까 발음이 그러니까 네. 뭐라고 그러지? 단물고. 그러니까 비교해 갖고 음. 나하고
비슷한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요. 음. 그러면 먼저 지주 관련된 회사를 샘플링해요. 그러니까 그럼-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또 어디가 있는가? 반드시 나옵니다. 음흠. 그리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게 롯데그룹이에요. 롯데지주. 지금 갖다 롯데건설, 유상증자 난리치잖아요. 안 망합니다. 유동성 충분히 확보할 거고. 그러면 그런 공포 때 그러니까 기사들이 기획기사 해갖고 막 이거 망할 겁니다. 공포하죠. 그럴 때 사세요. 그럴 때 사세요. 그러면 롯데그룹이 또 나오죠.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시간의 감각을 길게 잡으셔야죠. 네. 저는 메리츠금융지주도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이 그렇죠. 속도. 그러면 맞아요. 우리의 지주사를 또 샘플링을 이게 군집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지주 중에 최근에 KC그린홀딩스라 정책과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콘텐트리 중앙, 에코프로, DL 이 중에서 지주사 중에서 많이 빠졌거나 아직 안 움직인 것도 똑같은 역할을 할 거고 네. 저는 메리츠 금융 지주를 한 거는 이걸로 이동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우리 금융 지주. 이것도 정부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 민간 약간 지분보다 약간 이런 쪽도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닮은 꼴 찾기. 네. 그래서 메리츠 금융 팔아갖고 우리 금융지주 가든지 롯데지주 가는 이런 개념도 하나의 또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웰코론한테. 요새 이 수직각도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웰코론한테 이게 수처리 관련되고 이것도 또 네옴하고 또 엮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기 또 미래 나노텍 한번 샘플링을 갖고 온 거 보세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 한미 글로벌은 이제 네옴 시스템에 이제 막상 왔다 가시니까 조정을 하죠. 그렇죠. 이건 뒤풀이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산만 관련된 네옴시티도 이제는 뭐가 갈 거냐? 저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제 중심이 움직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때 바로 지난주였어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밤에 이 시간이죠. 이 시간 즈음해서 빈살만이 온다. 그 다음 날 이제 재벌 총수들과 만난다.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한참 했었는데 제 질문을 뭐라고 드렸냐면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네옴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러면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그 많이 간 종목들이 이 이슈로 인해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걸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흐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급등한 것들은 뉴스 나오자마자 팔고 많이 떨어진 것들이 거의 보입니다. 20% 정도의 그러니까요. 단기 조정 나와서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30% 나온 거는 네. 트레이딩입니다. 또 그 눌림목 사면은 10에서 20% 단타는 가능한데 네. 주도는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는 12월 달에 분명히 뭔가 조단위 수주하는 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철도에 현대로템을 거론해 드렸고 현대로템이 그때 25,000인데 지금 거의 3만 원을 가고 있고 이게 이제 그 트램이나 아니면 진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진짜 굵직한 기업들 중에 뭔가 지금 거기 텁하기가 시작됐다는 뉴스 보도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텁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걸 연계해서 비즈니스화 해갖고 갖고 올 수 있는 기업들. 저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또 현대건설은 한전부지 텁하기도 아직 안 했잖아요. 내년 봄이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고리를 같이 찾아내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은 그 주변에 먼저 배전반이든 발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간 겁니다. 재룡전기, 효성중공. 네. 이거 각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하고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진짜 상대적 비교, 박탈감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렇죠. 기업도 비교해도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기업들입니까? 거의 뭐 현대차, 기아 대비해 재룡전기나 이런 것들이
그 기업 가치나 이런 거 보면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으로서의 효율성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수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저런 각도를 보이는 종목들이 꽤 있네요. 그래서 화려한 종목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 투자, 중저가 옐로칩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뭔가 찾으시려고 그러는데 금년은 저는 그러지 말자 쪽입니다. 가벼운 것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방향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또 이 이슈도 있어서 이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화상 통화를 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기가 팩토리, 한국 투자 이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에서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요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까? 저는 전번 시간에 좀 뚱딴지 같지만 한국에 국군이 들어왔다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군이라는 게 간단히 해서 세계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만든 나비 효과 같은데 각자 도생의 탈세계화 속에서는 중복 투자 그래서 에너지 재편 전쟁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르면은 대규모 그 SOC나 뭔가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뭐 원전이면 원전, 뭐 건설 파트면 건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게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기업들의 수준은 조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미중 간에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더 심화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얘기도 그 속에 하나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애플이나 테슬라도 중국에 공장이 있는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거를 커버하려면 어디는 인도, 어디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종도에다가 해놓으면 비행기 루트 딱 잡고 전 세계로 쫙 버릴 수 있는 플랫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는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까? 제가 테슬라라고 하면 최적이 비행장 가까운, 물류 가까운 영종도가 최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는다 그러면 부울경 쪽에 그걸 이슈화 시키는 작업으로서 정치적으로 하는데 그거는 테슬라가 그 앨런 머스크가 너가 할 것 같고 거기는 그러면 거기에 인프라가 갖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소설 쓰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그러면 거기에 또 수소 발전이나 뭐랄까요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 인프라를 만드는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이게 또 하나의 끌개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테슬라 하면 저는 이제 계속 52주 최저가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이 미국도 재밌는 현상이 보면 이 주가가 뭐죠? 캐터필라입니다. 이 캐터필라 덕분에 우리가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이쪽 계통에 끌게 대표적인 에너지 줬죠. IBM입니다. 네. 이거 52주 최고가들 적어요. 이게 반대되는 종목 딱 보여드릴게요. 테슬라입니다. 52주 최저가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BM 팔고 IBM 팔고 캐터필라 팔고 엑스모빌 팔고 언제쯤 여기도 롱숏 하는 투자 전략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슬라를 언제 바꿀까가 저는 우주항공 끌개라고 보여요. 네. 우리나라가 우주청이 12월 달에 들어오는지 이게 끌개 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테슬라가 지금 미중 간의 관계에서의 그 사람보다 로봇화 시키면서 지금 또 트위스 인수하면서 뭔가 자기가 미래를 끌고 가는데 인적 자원을 구조조정 재편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주가 떨어지는 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분명히 빅펀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재작업해서 이걸 3,000불, 4,000불, 5,000불 만들려고 하면 분명히 보관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보관이 스페이스 X 같아요. 아니면 우주광물. 그 간단히 얘기해서 테슬라가 그 만드는 로봇이 최적화돼 갖고 사이버 트럭 위에다 실려 갖고 달나라 보내 갖고 거기서 채굴해 갖고 와서
하는. 와. 저는 10년 안에 이 시나리오가 우리 소설 같은 시나리오죠. 지금은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여기서 연결이 안 된 게 우주청, 우주항공,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뽑으라고 그러면 우리는 요거보다 조금 빠른 게 UAM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그리고 스페이스X가 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이거는 재생을 하잖아요. 네. 나사는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건 갖다가 회수하고 또 실어놓고 이렇게. 이게 그 가성비 논리에서는 어마무시한 것 같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을 우리는 고민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서 또 하나 끌개를 볼 수 있는 게 저는 이 뉴스의 단기간에 현실화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도 생각한 게 이 팩토리가 사실 미국에 하나 있고 독일 베를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중국과 우리 뭐 아시아에 두 개나 그러면 설치를 할까 세울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현실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플랜 B하는 계획을 잡고 있을 거라고요. 저게 폐쇄됐거나 봉쇄됐을 때 보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최적은 한국 같아요. 이미 네덜란드나 이러한 반도체 쪽에 설계 쪽은 이미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홍콩 이 난리 났을 때 거기에 금융 싱가포르이 최적화해서 혜택을 받듯이 네. 영국이 블랙리스트 할 때 프랑스가 혜택 받듯이 우리도 이 트렌드가 분명히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잘 끌면 효과가 나올 텐데 일단 시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들여다 보는데 저는 확률 지금은 한 20, 30%. 근데 하도 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똥키호테 스타일의 CEO라 진짜 만약에 이게 오케이 사인 나는 순간에는 뭐 우리 그 미래 메리츠 금융지주가 상한가 볼 겁니다. 이런 쪽. 그러니까 그런 쪽에 주가가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거 나오면 덤으로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순환으로서 나올 때가 됐고 우주청 관련돼서는 한번 나올 것 같고 철도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에서는 결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애플페이라든지 결제 쪽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쪽 오늘은 웹툰이 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따로 카카오 엔터 쪽에 또 빈살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끌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또 그것도 뭐 최종적으로 사인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거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런 뉴스도 네. 키스트 드라마 하이에나 리메이크 판권 네. 수출했다는 등 이런 에너지 또 옆에는 반도체 연구소 최적지로 빅4가 한국에 진푼다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테마화시켜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에 저는 또 하나가 이겁니다. 저도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바타. 네. 이게 뭐 무슨 상관이네. 저는 이게 그 극장 리오프닝 컨텐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돼 갖고 또 우리나라의 그 덱스터라든지 뭐 이런 연결고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이슈화가 또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 개봉이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부터 개봉하고 네. 그다음에 14일 날 개봉하고 19일 날 미국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일정은 네네. 뭐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 아직까지 이거 보세요. 덱스터. 아까 최적화 그래프죠. 이런 것들이 또 로켓 포스 오면 하지 말자고요. 극장, CJ, CGV. 아직까지는 형편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영화는 극장 가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실. 네. 예.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로켓 포스 오는 것보다 이런 끌개가 있어서 꺼리가 되는데 아직은 소외되어 있고 수급 딱 들어오면 단기간에 30에서 50 정도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요새 연말 연초에 꽤 됩니다. 오히려 화려한 종목장이 저는 더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시가상위 종목은 파생 쪽을 어떻게 롤오버하나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시가상위 종목은 파생 쪽에서 좀 판단을 해보시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시기가 시기인지라 12월을 거의 뭐 코앞에 두고 있는지라 산타랠리 이쯤이면 많이 얘기가 나오고요. 또 1월 가면서 뭐 1월 효과 얘기가 또 많이 나올 텐데 이것 또한 지금으로서는 중순에 있을 CPI라든지 우리 뭐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CPI 그다음에 FOMC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보는 방향성은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니까 이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500원도 예측하셔야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 500원을 어떻게 예측했는데 500원을 예측하셔야 그날의 상단 하단이나 에너지나 포지션이나 대형주의 흐름이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이런 걸 항상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소 근해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단순화 그래프를 갖고 네네. 왔는데 요게 이제 파란 박스는 하락 공격하는데 집어넣는데 빨간 박스는 상승하는데 집어넣는데 11월 15일부터 상승하는 박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대부분 시가상위 종목들이 다 하방 박스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엔솔 한번 보세요. 이거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위치입니다. 네. 보시면 11월 9일, 10일이 이제 CPI 갖고 이제 막 불안해 갖고 막 네. 이때 삼성전자 에너지가 6만에 딱 걸려 있을 때입니다. 요게 7.7 발표되면서 급등을 하죠. 네. 그날이 꼭지예요. 그날이 꼭지입니다. 그날이. 이날이 대부분의 시가상위 종목들 다 꼭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 주도했던 엔솔이 이때부터 흘러내리면서 공격, 삼성 SDI 공격, 쇼스로 바뀌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63,000원과 6만원에서 3,000원에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6만원을 지지해주고 여기서 터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 3,000원 돌파하는데 잘못하면 내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원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급감을 합니다. 거래가 매도도 안 하지만 매수도 안 해요. 네. 그리고 금융투자가 그동안 올려놨는데 금융투자도 거래가 줍니다. 연기금 계속 매도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5조 단위 한 박스가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네. 요거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현물에서 늘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엔솔,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을 숏에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솔이 다시 롱으로 바뀌든지 네. 현대차, 기아가 롱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63,000을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든지 그러면 하루에 거래량 300만 주, 500만 주 확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게 언제인데? 좀 만기 때까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CPI가 나와야 될. 그래서 15일 이후 그럼 앞으로 15일 동안은 그냥 3,000원에서 500원이 올라가냐 500원 떨어지냐 이거 판단하는 장이다라고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말 때 숨어서 파는 걸 조심하십시오. 숨어서 파는 거요? 예. 우리가 삼성전자 현물이나 비차익 이거는 이제 눈에 보여요. 네네. 이거 가동하나 봐요. 꼭 이거 가동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갖고 가고 있어요. 만약에 코덱스 200을 이렇게 합성한다면 어떨까요? 삼성전자 1,000억 매수, 500억 매수, 코덱스 200 3,000억 매도. 그럼 여기에 삼성전자 합한 이 전체 비중에 거의 20%를 곱하기 하면 이거는 매도 우위예요. 그러네요. 심지어는 이 눈을 물 수위만 올리고 뭔가 이거를 제가 눈속임이라고 그러는데 물 들어와서 뭔가 거래가 활발한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런 작업을 합니다. 코덱스 200을 매도하고 TR자 붙은 걸 그대로 매수해요. 구성성분 똑같습니다. 네. 뭐냐? TR이 현금 배당만 여기에 가산만 되는 상품인데 이거는 기관들, 헤지펀드들 용으로
요것만 코덱스 200 갖고만 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TR자 붙어갖고 똑같은 걸 사고 팔고 하게끔 만들어줘서 물 수위만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연말에 좀 연말에 있을 자주 거예요. 나타납니까? 예. 그래서 ETF 갖고 또 작업 하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업 들어와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그러니까 갯벌에 배가, 삼성전자 배가 이렇게 처박혀 있어요. 물 들어왔어요. 떴어요. 갈라나 보다 근데 물 또 빠져요. 다시 처박혀. 이것만 계속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 TR만 작동하면. 그러면 이거 갖고 계신 분은 아주 진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12월 8일입니다, 그게. 네. 그러면 거래일수로 13일 남았거든요. 13일 동안은 저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쳐다보지 마라. 여전히. 괜히 늪에 빠져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장이 지수 따놓으면 13일 날 7.5나 그 아래 나오든지 아니면 현대차 기아가 가는 가장 최저가 테슬라 현대차 그래서 매일 이렇게 또 저는 에너지 벡터지수 에너지 팔 때 XYZ에 테슬라 현대차 기아 이렇게 그어놓고 종가를 매일 삼각형을 그려봅니다. 네. 이게 에너지파가 어떻게 진동되나. 그러면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어떤 변수가 나오냐면 바이든 정부가 3년 유예해 줄게. 이런 게 속보로 딱 떠야 돼요. 네. 근데 바이든 정부가 그걸 해줄까? 안 해줍니다. 이 전차에서 차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 시간 통해서 굉장히 제 기억엔 오래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슈가 있어도 안 가는 게 차인데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해결돼야 간다. IRA가 답니까? 그렇죠. IR도 그렇고 요새 뉴스 보면 또 네. 리콜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차 기아 보면 주가를 죽이는 재료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을 주는 재료보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 내년 작품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러면 오죽하면 제가 현대건설, 현대오토에버, 현대로템 주변에 오히려 집중하시고 중심인 현대차 기아는 내년 작품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움직여야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그 IR 그거는 우리한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부는. 그래서 그거 덕분에 빨리 들어와야 하잖아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게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설비가 무적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룡적 이런 주변이 급등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딱 잡아놓은 기아 현대차 죽은 게 네. 현대건설 기계 급등한 거하고 앞면 뒷면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네. 그게 잘못하면은 2023년 하반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또 1년을.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숙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파생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그냥 이용당하는 장이 2,400, 2,500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2,100에서 공포 만들어 놓고 한 단계 올려놨습니다. 2,400, 2,500을 이게 3개월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뭐 결산 보고서라든지 이제 3월 말 되면 또 결산 보고서 후폭풍이 막 나올 거거든요. 이런 게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파동 나오는지 그때까지 지수단을 올리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13일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7.5 아래 내려오면 그게 위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때 2,400 이게 또 100포인트 에너지거든요. 그럼 또 2,500 쌍봉이에요. 근데 그때쯤에 2,450이나 2,500이면 그러면 2,550이나 2,600을 뚫어서 갈 수가 있겠죠. 이걸 현대차 보면 16만 원, 18만 원인데 18만 원 뚫어야 20만 원. 요거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거 2만 원을 보는데 6개월일지 1년일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가장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기계군단들의 롱숏 그러니까 그리고 매주 마감되는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변동성을 계속 주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이 시가장기 종목들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셔도 여러분들이 또 각인돼서 기아 지금 그 7만 원 찍고 하방 공격의 주력입니다.
현대차보다 더 심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NG 에너지 솔루션. 요게 발표 그 62만 원에서 지금 제가 55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지금 57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쇼건 이게 이제 터닝을 해줘야 돼. 60만 원까지. 그러면 또 2,400에서 2,500까지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앞으로 13일 남은 만기 동안에 뭔가 나스닥이 도와줘야죠. 네. 근데 나스닥은 좀 도와줄 것 같아요. 11,000에서 500씩 봅니다. 11,000, 11,500, 12,000, 12,500. 그리고 12,000을 돌파하려고 그러면 7.5. 그리고 이 금리를 50bp 하고 나서 말들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금리를 속도를 늦추겠다든지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예. 완화적으로.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경기 침체 얘기만 하는. 요 이제 금리는 싹 빼고 그런 상황이 이제는 내년도에 하나의 또 시장의 패턴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서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금리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CPI와 FOMC 주목하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호재들은 좀 뭐가 있을까도 계속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이 좀 정말로 코로나 제로 정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대폭 완화하고 다시 좀 열리나 큰 문이 열리나 뭐 이런 걸 기대했었는데 코로나 환자가 좀 급격히 늘면서 다시 봉쇄 쪽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대표님? 그것도 전체로 한 번에 읽지 마시고요. 부분 네. 균형을 읽으시는 거 어떻나.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는 통치 술에 의해서 봉쇄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봉쇄하는데 전체의 그 모든 완전 봉쇄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봉쇄하면 여기는 풀어주고 하는 네. 또 아니면 이런 게 하나의 그 가다에서 사람은 봉쇄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온라인은 열어주는 아, 이런 것들이 또 그래서 그래서 저는 중국 쪽은 솔직히 이번 변수에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둡니다. 오히려 미국 들여다보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또 보고 사우디를 집중적으로 보고 우리 내부적인 변수를 보고 거기에서 종목의 변동성을 잘 유도하는 장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데 반사이익을 받는 건 뭐가 있을까? 나는 반사이익 부분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반사이익 부분이 계속 저는 지금 계속 싸우는 게 시스템 반도체. 지금 보면 TSMC 그 테슬라가 TS 선택했다. 워렌 버퍼트 그거 샀다 해서 또 삼성전자 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히려 또 퀄컴 쪽에서는 또 삼성을 선택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를 더 집중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틈새는 저는 그 장비주들이라고 봅니다. 아, 반도체 장비. 예. 그래서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AD 테크노, SNS 텍, 칩셋 미디어 이런 순환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비주 중에 미국 들어갈 때 지금 변압기만 이런 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LG 솔루션이 들어갈 때 거기 또 장비주들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기술이나 에이프로나 뭐 이런 것들도 또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막히니까 저게 뚫린 이게 저거를 자꾸 찾아내는 장인 것 같아요. 이런 주변을 찾아내는 장. 네. 그런 장이 계속될 것 같고 중국도 분명히 저는 큰 그림으로는 풉니다. 그렇죠. 예, 큰 크게, 그림은 네. 내년도 한 3월 달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또 중국 정부가 주력을 하는 게 동수서산 전략이니까 이게 또 신형 SOC거든요. 빅데이터 센터고 그런 것들에 연결된 종목들이 우리도 돌아가면서 해요. 네. 우리도 이게 보면 빅데이터 센터라는 게 도시화라는 거거든요. 도시 재생, 도시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네. 스마트 결제 이런 것들도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옴시티 다음으로 저는 스마트 시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이제 분명히 또 SOC 얘기를 이제 구체화시킬 겁니다. 사우디만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성장률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결된 지하화,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강남역 지하화이든 아니면 서초동 롯데치성부지의 또 건설이든 여의도 지금 뭐 또 대치동도 지금 뭐 35층을 다 제거한다 뭐 이런 것들의 에너지들 미도 아파트가 예,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아직까지 움직여 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관통하는 물증에는 정부 주도형 SOC예요. 민간은 지금 뭐 채권에 돈이 말거나 구름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네네.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채권을 주도할 수 있는 거기는 파이프라인이 꽂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지금 선도하고 있고요. SOC 쪽에 뭐 건설을 비롯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쨌든 거기도 네. 순서를 잡아 아파트 건설 제일 늦게. 음, 정부 주도에 간단히 해서 도로 깔거나 네. 공장을 짓거나 땅을 파거나 지하화시키거나 어떠한 그리고 사우디 연결되면 더 좋고 해외 플랜트 관련된 것들. 그게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중심의 건설사 그러니까 그쪽 그 해외 플랜트분을 다 줄인 것들을 기업들이 그래서 DLENC나 GS건설보다 현대건설이나 다른 게 더 강하게 하는 게 그 이유 같습니다. 그런 쪽도 좀 구별해서 네. 순서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승주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